우리가 스스로 단련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단련시킬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자신을 단련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부자들은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단기적인 만족을 포기할 줄 압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하면서 초콜릿 케이크를 앞에 두고도 먹지 않는 것처럼요. 지속적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욕구를 통제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 능력을 키운 사람들은 결국 부와 성공을 이룹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단련시켜 나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 단련당하지 말고 스스로 단련하라. 인생 사업의 저자 윌리엄 페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스스로 단련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단련시킬 것이다. 이미 수년 전에 나온 말이지만 오늘날에 더 적용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를 농구 선수들의 자유투 훈련에 비유하고 싶다. 농구 선수들은 경기를 준비하며 하루에도 몇 번이나, 때로는 수십 번씩 자유투를 반복해서 던진다. 아마도 그들은 이 지루하고 단조로운 연습을 가장 따분한 운동으로 꼽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기 도중 위태로운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자유투를 성공시키는 탄탄한 기본기는 평범하거나 그저 괜찮은 농구 선수와 진정한 MVP를 가르는 척도가 된다. 누구나 반복해서 단련하는 것이 성공의 기본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개발 분야에서 인기 있는 주제에 관한 콘텐츠를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단언하건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련하기는커녕 이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 꺼린다. 왜 그럴까? 이는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이라는 단련의 사전적 정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가장 적합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단련은 더 높은 원칙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쁨을 미룰 줄 아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단기적으로 욕구를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극소수만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현재의 욕구를 기꺼이 나중으로 미룬다. 예를 들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자기개발 강연가 짐 로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당장 그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윌리엄 페더의 말처럼 현실적으로 단련을 피할 길은 없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목표와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단련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이 원하는 목표와 이상에 맞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즉, 자신의 목적의식, 행복, 성취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표와 이상을 따라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인생의 모든 면에 적용된다. 단련된 사람들은 일터에서 시간을 통제하고 기업이나 조직에 큰 가치를 제공할 만한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여 성과를 내는 반면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에 통제된 채 그저 밀려드는 급한 일을 끊임없이 처리하느라 전반적인 생산성에 미칠 영향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또한 단련된 사람들은 부모로서 아이에게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 애쓴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아이의 행복을 좌우할 가치를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이에 기초하여 아이를 대한다. 반면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의 인격 함양에 무엇이 최선일지를 고민하지 않은 채 아이의 요구에 충동적으로 무질서하게 반응한다. 단련된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다지기 위해 매일 사소한 행동에도 시간을 들인다. 이를테면 배우자에게 짧은 편지를 쓰거나 배우자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배우자의 변덕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반면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며 자기 욕구만 내세우고 배우자의 의견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위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단련의 특징들은 윌리엄 페더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단련된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가치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대응 방식을 선택한다.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 변덕스러운 세상의 요구를 즉흥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관되게 스스로 단련하는 능력은 평범한 사람들과 상위 1%를 가르는 척도다. 앞서 살펴본 단련된 사람들의 사례들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떤 일에는 단련되어 있고 또 어떤 일에는 단련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인생의 주요 영역에서 완벽하게 행동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단련을 억지로 노력해야 하는 따분한 일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도전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겠다. 첫 번째, 단련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된 노력이 아닌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제하는 일상적인 과정으로 바라보자. 스티븐 코비는 그의 명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인간에게는 어떤 자극에도 스스로 반응하는 방식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동물은 자극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즉시 반응하며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반면 인간은 자극을 받으면 생각을 하고 가장 효과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이러한 능력이 요구된 때는 없었다. 컴퓨터 처리 능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상호 연결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우리는 전문가들이 일컫는 선택의 폭정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서 폭정은 우리에게 결정과 반응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정보 공세를 의미한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엄밀히 말하면 폭정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과 도전이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의 핵심은 선택을 포기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에 집중하고 어떤 정보를 무시할지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선택하는 능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상사가 급히 처리해야 할 프로젝트를 건네줄 때,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배우자가 늦게 도착한 당신에게 화를 낼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내가 어떤 정보에 집중하고 어떤 정보를 무시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인생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고 너무 바쁘다. 내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을 때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보통 너무 바쁘다라는 답변이 돌아오곤 한다. 이러한 반응은 여러 면에서 앞서 논의한 문제를 드러낸다. 만일 바쁜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괜찮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일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단련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자기 자신이 아닌 세상이 통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식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가치를 선정해 목록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게 어렵다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명을 작성해보자. 그리고 자신이 만든 목록을 5개 정도 카드에 적어 눈에 띄는 장소에 두자. 예를 들어 각각의 카드를 욕실과 자동차, 침대 옆 탁자, 사무실 책상 등 다양한 장소에 두는 것이다. 카드에 적은 자신의 가치와 사명을 자주 읽고 접하면 자연스럽게 뇌에 각인되고 당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마음속에 커다란 불꽃처럼 타오르는 예스를 품고 있다면 사소한 일에 노우라고 거절하기가 한결 쉽다.
자신의 가치관을 이러한 긍정의 기준인 예스로 만들면 사소한 일에 노우라고 말하는 방법을 쉽게 익힐 것이다. 세 번째, 정체기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무슨 뜻일까? 철학자 조지 레너드는 자신의 저서 달인에서 이 개념을 소개했다. 올바른 행동으로 끝까지 버티며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방법으로 내가 들어본 자기 단련법 중 가장 강력하다. 레너드의 설명에 따르면 태권도에서 검은 띠를 따는 것처럼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스스로 단련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성장은 느닷없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발전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체기가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급성장에 중독되어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단련하는 과정을 아예 포기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열쇠는 다음 성장이 느닷없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정체기를 만끽하는 법을 익히는 데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택을 통제하고 가치관을 이해하고 헌신하며 정체기를 즐기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상위 1%에 들어가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련 과정이 꼭 필요하다. 정체기는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경이로운 요리법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재료다. 여기까지 부자의 패턴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상위 1%의 부자가 되기 위한 부와 성공의 비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꾸준히 단련해온 사람만이 부와 성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선택을 하고 때로는 천천히 성장하는 정체기도 즐기며 꾸준히 전진하는 태도가 단련의 핵심인 듯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누고 교류하며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